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남북 경협과 평화 경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북 경협의 추진 배경 및 전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관한 논의는 그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197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냉전 구도가 완화될 조짐을 보인 것입니다. 1969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냉전 체제의 해체를 제안했습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1년에는 나고야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의 핑퐁 외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탁구 선수단이 중국을 방문해 친선 경기를 가졌고 양국 분위기는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남북도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평화 통일 3원칙이 천명되었습니다. 또 이 공동성명에는 상호 중상 비방과 무장 도발의 중단, 다방면에서의 교류 실시, 서울, 평양, 상설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남북은 다시 이전의 적대 관계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관계가 전환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냉전질서의 해체는 1980년대 후반 들어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동유럽 여러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91년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체제는 마침내 종식되었습니다. 앞서 3주차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주의권 붕괴는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에너지, 기술 등 경제의 핵심 부분을 사회주의 국가들에 의존하면서 버텨왔는데 사회주의권이 붕괴됨에 따라 지원과 교역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북 경협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두 번째 배경은 남북 간 체제 경쟁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림은 남북한 1인당 소득 수준의 장기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북한의 통계는 1955년 북한 소득이 남한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국내 연구진이 추정한 북한 성장률을 적용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득은 그림 밑에 제시된 사이트에서 메디슨 추계를 제공받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국의 소득 수준이 초반에는 북한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소득 수준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남북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오늘날 북한의 소득 수준은 한국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초기에는 북한이 외연적 성장 정책으로 불리는 노동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정책을 통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여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가 드러나면서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 경제의 전개 과정에 관해 논하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발전 측면에서 북한을 앞지른 데에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도 성공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자 한국 정부는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럼 남북 경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을까요? 제시된 것처럼 태동기부터 여건 조성기, 성장기, 도약기, 정체기, 중단기에 이르기까지 총 6개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시기별로 남북 경협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84년부터 1988년까지는 태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4년 11월 남북 당국자들이 경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놓고 최초로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1985년 11월까지 총 5차례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남북 교역은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남북 경협의 돌파구가 마련된 결정적 계기는 1988년 7월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른바 77선언이었습니다. 77선언에는 보시는 것처럼 남북 동포 간 상호 교류 추진, 이산가족의 생사, 주소 확인, 서신 왕래, 상호 방문 적극 지원,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의 교역으로 간주,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추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10월 77선언의 경제 분야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대북 경제개방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남북 간 경제 교류를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민간 기업들의 대북 교역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11월 대우의 북한 도자기 반입 신청이 최초로 승인되었고 이듬해 1월에는 효성물산이 최초로 북한산 전기동 200톤을 반입하였습니다. 또 1989년 12월 현대상사가 남성용 잠바 5,000벌을 북한으로 보낸 것을 시작으로 대북 반출도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낸 것은 수출이 아니라 반출이라 하며 북한에서 들여오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반입이라고 합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는 여건 조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1988년 말부터 남북 경협이 시작되었지만 경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교역 규모가 확대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주로 제3국을 경유한 간접 교역 방식으로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경협의 법적 근거는 1990년부터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경협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 기금법이 제정된 것도 1990년 8월의 일입니다. 두 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면 우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교류협력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남북 교역은 합법성과 정당성을 보장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남북협력기금법 제정을 통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남북교역 규모는 199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성장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993년부터 94년까지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남북교역 규모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그러다 1994년 10월 북핵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 정부는 11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위탁 가공과 관련된 시설재의 반출을 허용하고 기술자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위탁 가공 교역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성장세를 보이던 남북 교역은 1996년 9월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춤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7년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이 시작되어 공사 물자 반출이 증가하면서 비상업적 거래를 포함한 남북교역 규모는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교역은 도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같은 해 한국 정부는 제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단행했고 11월부터 해로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사업도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는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는데 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 투자보장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 합의서 등 이른바 남북경협 4대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남북경협 4대 합의서는 남북경협과 관련해 중요한 합의사항인 만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는 말 그대로 소득이나 이자 등에 대해 남과 북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청산결제 합의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매번 거래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교역한 이후 줄 돈과
받을 돈의 차액만 결제한다는 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투자보장 합의서는 남북이 상대 투자자의 투자 자산을 보호하고 송금, 출입, 체류 등 교역과 관련된 활동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사분쟁 해결 합의서는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입니다. 참고로 남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경협 4대 합의서 체결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남북한 기업이 상대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4대 합의서 체결을 통해서 남북경협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남북교역은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이 시작되었고 2003년 6월에는 개성공단 1단계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 해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육로를 통해서도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부터 개성공단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어 물자 반출과 반입이 늘어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등 변화가 나타난 결과 2005년 남북 교역 규모는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정상이 남북 경협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약하던 남북 경협은 2008년 정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선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은 잠정 중단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오이사 조치를 발표했고 남북 경협은 크게 위축됩니다. 오이사 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 교역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북한 선박이 한국 해역에서 운항하거나 한국항에 입항할 수 없게 되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지구를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국민의 북한 지역 방문이나 주민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성공단도 예외가 아니어서 개성공단에 처음 진출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지원 사업도 원칙적으로 보류되었습니다. 다만 산모,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은 보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리하면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교역 규모는 정체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10년대 들어와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 근로자 5만 명 이상이 근무할 정도로 활기를 띠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이후는 중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6년 2월 유일하게 유지되던 남북경협 사업인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로써 남북경협은 전면 중단되게 됩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북은 남북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합의했고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했으며 착공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 산림 분야에서는 병충해 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산림 병충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강산을 방문하고 평양 양묘장도 방문하는 등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강하구 공동조사가 실시되기도 했고 서해 경제 공동특구, 동해 관광 공동특구와 같은 남북 공동특구를 조성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미국과 북한 간 핵협상이 진전되지 못하였고 또한 대북 제재가 매우 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남북경협 재개 움직임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에 걸친 남북경협의 전개 과정을 6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경협은 정치적, 군사적 변수의 영향을 받으며 우여곡절 속에서도 성장해 왔으나 2016년 이후에는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북 경협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성과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 주요 사업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